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나들이나 캠핑 가고 싶어지죠. 저도 얼마 전에 강화도에 있는 유명한 캠핑장 다녀왔는데요.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에 따사로운 햇살을 받고 저녁에는 불 피우고 고기도 구워 먹으니 행복은 멀리 있지 않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이 어두워지고 매너 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남은 어느 마을이 죽음의 마을로 변하고 있다는 기사가 생각났어요. 채석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심되는 라돈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폐암 및 기타 암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태어나서 한 번도 흡연을 해보지 않았던 어머님들에게서 말이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겠지만 이번에 방문한 캠핑장 사이트가 채석장에서 생산하는 파쇄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화강석은 라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파쇄석들도 라돈이 나오는 거 아닌가? 여기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 맞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 자료를 찾아봤지만 아쉽게도 저의 궁금증에 대한 자료나 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힐링하러 간 캠핑장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즐겁게 캠핑하러 가서 건강을 망치고 올 수 없잖아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캠핑 용품과 함께 건강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핑장에서 직화 바비큐는 빼놓을 수 없는 코스죠. 저희도 삼겹살과 미국산 소고기 한 덩이씩 야무지게 구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숯불구이가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벤조피렌을 비롯하여 20여 개의 화합물, 즉 PAH가 대표적입니다. 벤조피렌은 위암이나 폐암, 피부암을 비롯해 다양한 암을 일으키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화로 구워진 바비큐는 얼마나 많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숯불로 고기를 구운 뒤 각종 불순물들을 제외하고 고기에 그을린 부분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이 무려 140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숯에 떨어지면서 불안존 연소 연기가 생성되고 그 속에 있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고기에 고착화되면서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벤조피렌을 일정한 농도로 바른 동물의 피부 조직에서 20주 후 피부암이 발생했다고요. 세브란스 병원 대장학문외과 김남규님의 저서 몸이 되살아나는 장습관에 의하면 벤조피렌에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저하된다 하였습니다. 직화구이로 구운 지방이 있는 식품들은 발암물질로 바뀐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캠핑에 와서 수육을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건강하게 캠핑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쇠보다 불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석쇠보다 타는 면적이 줄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연기와도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벤조피렌 발생을 확연히 낮출 수 있는데요. 발암물질은 석쇠로 구웠을 때 140배 늘어나는 반면 불판을 사용할 경우 2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쇠로 꼭 드셔야 캠핑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지방을 제거하여 굽거나 지방이 적은 육류 위주로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드실 때에는 지방이 많은 삼겹살보다 목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소고기를 드실 때에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겉만 살짝 익혀서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항상 쌈, 채소와 함께 드셔서 발암물질을 중화시키고 배출에 용이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이 코펠을 배낭에 달고 등교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부럽던지. 요즘은 워낙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뭔가 로망이 있는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펠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전도성이 좋고 무게도 가벼우며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여 알루미늄 코펠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알루미늄 코펠에는 알루미늄 표면에 연질 피막 코팅 및 연마 가공 처리하여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연질 코팅과 음극에서의 강한 전류의 열을 양극의 냉각된 전해액이 산화된 알루미늄 분자 재질의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경질 코팅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코펠은 한국의 요리 특성상 산도가 높고 소금, 간장 등으로 간을 하기 때문에 세척 후에도 남아있는 산도나 염분이 코팅을 부식시킨다 합니다. 더욱이 강한 직화의 요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눌러붙어 철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엄청난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경질의 코팅이라 해도 대부분 벗겨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이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사실 가끔 즐기는 캠핑에서 섭취할 수 있는 양은 매우 작아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50%의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 알루미늄이 발견된다 하니 쉽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알루미늄은 골다공증, 신장 결석 등 신장 질환을 야기하며 신체 면역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코펠을 사용하실 때에는 염분과 산도가 다 씻기도록 꼼꼼하게 세척해 주시되 강한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코펠보다 가격이 높지만 스테인레스 코펠이나
티타늄 코펠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스테인리스 코펠은 알루미늄 코펠보다 무겁고 변색이 있으며 구이나 볶음 요리를 하는 것이 좀 까다롭지만 인체에 가장 무해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티타늄 코펠의 경우 오랜 시간 조리할 경우 역시 변색이 발생할 수 있고 열 용량과 전도율이 낮지만 매우 가볍고 내식성과 무독성을 가지고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캠핑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파쇄석 사이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배수도 잘 되고 팩을 받기도 용이하고 화로를 피웠을 때도 안전하고요. 또한 텐트에 오염이 거의 없고 관리까지 용이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파쇄석 사이트는 안타깝게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토양, 경계석, 산의 바위들, 심지어 집안의 각종 건축 자재에서도 우리는 항상 라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WHO에서는 100베크렐 이하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폐암 환자 발생 및 사망률 원인 조사에서 1위가 흡연, 2위가 실내 라돈으로 발표될 만큼 라돈은 위험하며 항상 주의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흡연자에게는 폐암 발생률이 6.2%까지 높이고 호흡량이 많은 아이는 어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돈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 마지막 추천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라돈은 공기보다 약 7.5배나 무겁고 환기를 통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캠핑을 즐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는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라돈은 텐트 틈으로 조금씩 모인 후 바닥에 몰리게 되고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잘 경우에 이것들을 저항 없이 마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모든 파쇄석이 대량의 라돈을 뿜어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곳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우리 집 실내 라돈 수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힐링을 하러 간 곳에서 이런 나쁜 물질을 마신다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라돈 없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데크가 있는 사이트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지면과 일정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는 라돈의 특성상 텐트 안으로 유입되는 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큘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겨울철에도 라돈 방출은 계속되니 조금 춥더라도 적극적으로 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코스모스트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측정에 나섰습니다. 파쇄석 사이트에 텐트 설치하고 라돈아이, 라돈 측정기 설치해서 라돈 측정하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라돈아이로 텐트 내부 수치 측정해 보았는데요. 0.38 피코큐리로 기준치 4 피코큐리보다 훨씬 낮은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 그리고 새벽에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5시간 내내 0.38 피코큐리에서 0.56 피코큐리를 오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모든 파쇄석에서 위험 수치의 라돈이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지 한 곳의 수치만으로 안전하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치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게 되네요.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앞으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캠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즌에 맞춰 캠핑 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년에 손에 꼽힐 만큼 활동하는 캠퍼들에게는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주 혹은 장박을 통해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에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닐까 싶네요. 우리나라의 건강하고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캠퍼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 코스모스티였습니다.